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CBS 정신건강 칼럼 내 마음의 골든타임 조옥순입니다. 지난주 특별히 약물 중독에 대해 조금 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또는 내 스스로 중독과 관련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한인 가정들 또 많은 분들이 이 중독과 관련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서로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 내 마음의 골든타임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중독에 대한 치료 방법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스크리닝을 하거든요. 어떻게 스크리닝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의를 내린 중독 4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중독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특징 4가지. 그 첫 번째가 약물 사용에 대한 엄청난 욕구. 정말 이걸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강제적인 욕구. 우리가 습관성이라고 하죠. 그것이 첫 번째 중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물 사용의 양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조금만 투여를 해도 바로 효과가 나타났는데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2배, 3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성이 생겨서 같은 양으로는 같은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약물을 중지하면 죽을 것 같은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정말로 견디기 어렵고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 정도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금단 증상으로 사실 실패해서 계속 사용하게 되고 약물을 또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금단 증상은 이제 약물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데요. 몸에 열이 나고 또 몸이 떨리고 힘이 없어지고 걷지 못한다거나 그리고 또 구토 증상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호흡이 곤란해서 나중에는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호흡 부족.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금단 증상 때 나타나는데 우울이나 불안 증상, 또 환각, 환청 같은 그런 분열성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그 피해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이웃과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중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특징을 마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중독되면 인생이 끝이야. 도와줄 수가 없어. 방법이 없다. 그냥 저러다가 인생이 끝나지. 근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 중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 그들은 약물에 대한 강력한 욕구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죠. 그리고 내성이 자꾸 쌓이니까 더 많이 투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금단 증상 때문에 도저히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자기들이 듣고 행동을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좌절스럽죠. 그래서 그들도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독은 치유 불가능이라고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중독은 치료가 가능하고요. 치료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중독 치료의 목표가 무엇인가? 왜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 치료 과정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우선은 중독된 약물을 끊어야겠죠. 그리고 약물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 생산적인 기능을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약물 때문에 많은 이 약물 중독자들은 성격도 변하고 그 과정에서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 변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몇 주, 몇 달에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치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중독 치료는 어느 한 부분만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약물만 스탑한다, 줄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 예를 들면 신체적인 그런 부분의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정이나 사회에 얽힌 문제가 있다면 뭐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육적인 문제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관련된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같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는 영적인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약물 치료도 하게 되고 행동 치료나 그리고 심리 치료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 서비스도 포함되어집니다. 그 치료 단계에. 중독의 고리를 끊고 얼마나 그 질긴 고리입니까? 그쵸? 쉽게 안 끊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얼마나 이 약물에 대해서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식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고요. 그리고 약물 때문에 사실 주변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주고 또 자기 스스로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새로운 통찰력 그리고 행동도 변화시키고, 통찰력이 사실 없었죠. 판단력도 없어지고, 그런 부분들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교육도 합니다. 중독은 뭐 당뇨나 천식, 심장병 등의 다른 만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며칠 만에 또는 뭐 단기간에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로요. 끝까지 도움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주로 통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치료 과정에서 재발을 하기도 하는데요. 재발은 치료의 실패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실패하고 있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 약물 복용의 양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그 텀이, 그 사이가 길어진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끊지 않더라도 조금씩 줄어들고 다시 사용하더라도 또 다시 시도하는 것, 이 자체가 치료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독, 약물 중독이나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사실 이 좌절감 때문에 내가 한번 실패하고 내가 일주일을 참았는데 2주일째 내가 다시 재발을 했다. 아니면 안 먹던 약을 먹었다. 라고 하면 스스로 포기를 해버려요. 내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건 실패다. 가족들도 너 실패했구나. 이제까지 잘 참았는데 실패했구나.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원상태로 회복하고 또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대체 치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 단계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진들은 주로 정신과 의사나 또 심리치료사들, 간호사들, 사회복지사, 뭐 여러 가지 또 약물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독 치료 과정에서는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개입되기 때문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중독 치료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중독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지식과 정보 부족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사실은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치료 기관이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중독도 치료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